안녕하세요. 박보석입니다. 2차식 컴퓨터 구조를 시작합니다. 학습 내용은 컴퓨터 하드웨어, 컴퓨터의 동작 원리, 그리고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입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들을 나열할 수 있고, 중앙 처리 장치, 그리고 주기억 장치의 기능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컴퓨터 하드웨어의 사양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되는 과정을 공부합니다. 자, 1차식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서는요,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코딩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계산과 컴퓨팅의 차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발전 과정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시대이다라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죠. 저렇게 이런 데이터들을 정보화해서 정보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정보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수를 가지고 전체 표준 점수와 등급을 계산한다든지, 기상정보 데이터를 날씨 예보 정보로 변환한다든지, 자, 사진을 앨범으로 변환한다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워드 프로세스, 그죠? 편집기, 한글 문서화한다든지, 자, 게임, 그리고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컴퓨터의 실제 소프트웨어에서 처리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컴퓨터는 기억과 계산 등의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사람이 이제 코드화해서 어떤 CPU가 알아먹는 명령어들로 코드들을 나열해야 됩니다. 그것이 코딩이죠. 그 결과물은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의 가장 핵심 부품은 CPU, 중앙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중앙처리 장치, 그리고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필수적이고 핵심 하드웨어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입력 장치, 출력 장치,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가 5가지 구성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CPU라고 이야기하는 중앙 처리 장치는 크게 3가지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모듈들은 명령어를 해독하고 실행하기 위한 모듈입니다. 산술 논리 장치라고 해서요. Arithmetic and Logic Unit입니다. 그러니까 연산을 하고, 그리고 참 and 참은 참이다, 참 또는 거짓은 참이다 등등 이런 논리 연산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컨트롤 유닛이라고 합니다. 명령어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저장한다든지 읽어온다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모듈입니다. 그리고 CPU 안에 작은 메모리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레지스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실행한 결과 CPU 내에서 해석되고 실행된 것을 결과를 임시로 저장하거나, 그리고 명령어를 저장하거나 하는 그런 여러 개의 레지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기억 장치는 말 그대로 데이터와, 즉 명령어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기억 장치에 로딩이 되어야 된다. 자, 이 내용은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CPU를 확인하는 방법은 시작에 오른쪽 마우스 작업 관리자 하고 여기에 성능이 있습니다. 성능을 클릭하면 CPU가 나타납니다. 또는 시작에서
자극 관리자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바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CPU를 클릭하면요. 현재 CPU는 4.52GHz 사양도 나오고요. 현재 CPU의 점유율, 명령어가 얼마나 바쁘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현재 속도는 3.6GHz, 그러니까 CPU 내에도 굉장히 어떤 명령어들을 수행하기 위한 자체 시계가 있습니다. 클럭이라고 하죠. 클럭. 그래서 초당 3.6기가번 이렇게 동기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체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현재 CPU는 하나이고 다음에 코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코어. 그러니까 머리가 6개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명령어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CPU와 메인 메모리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고속의 저장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캐시라고 합니다. 캐시. 그 캐시를 거쳐서 CPU에 명령어가 전달되고 또 CPU에서 연산된 결과가 캐시를 거쳐서 메인 메모리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자, 주기억 장치를 살펴보면요. 메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16기가의 메모리가 피지컬하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그 중에 9.7기가를 쓰고 있다. 즉 61%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16기가에서. 그래서 여기도 물론 이제 뭐 속도나 하드웨어 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는 보통 이렇게 띠 형태로 이렇게 해서 자, 이 부분은 운영체제가 실행되고 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자, 메모리를 보통 이렇게 띠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해서 여기는 이 영역은 운영체제, 윈도우즈 10이 실행이 되고 있고, 자, 여기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고, 자, 여기는 이런 동영상 저장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각각마다 이렇게 메모리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은 메모리에 로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변 장치를 알아내는 방법은 자, 시작의 장치 관리자 또는 시작의 컴퓨터 관리 장치 관리자 실행하면 자, 현재 그림은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여기서 장치 관리자 클릭합니다. 자, 입력 장치, 다음에 모니터에 대한 장치, 그리고 키보드 장치,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들에 대한 장치를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장치 관리자가 물음표 되어 있거나 느낌표 되어 있는 부분은 장치가 제대로 동작되지 않는다. 장치를 구동하기 위한 드라이버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물음표나 느낌표가 표시됩니다. 자, 컴퓨터에서 아까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프로세스를 클릭하면 현재 프로세스들을 나타내 줍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세스가 그 현재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그리고 운영체제 관련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보안 관련해서 그렇죠? 또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133개죠. 지금 여기서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프로세스를 메인 메모리 관점에서 정의하면 주기억 장치에 복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명령어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 가능한 실행 대기 상태인 모든 프로그램을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컴퓨터 하드웨어에서 컴퓨터가 동작되는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과정을 간략히 스케치해 보겠습니다.
자, 노트패드를 실행했다고 가정합시다. 노트패드. 자, 노트패드라는 이 프로그램, 뭐.exe는 기계 코드로 되어 있는 거죠. 이진수 기계 코드, 즉 CPU가 알아먹는 명령어들로 코드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파일 형태로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디스크에. 하드디스크 현재 여기에 notepad.exe가 시스템 3위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이죠.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을 실행하는 순간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이 주기억 장치에 어떤 일부 영역에 로딩이 됩니다. 복사라고 하지 않고 로딩이 됩니다. 노트패드의 프로그램과 코드와 명령어와 데이터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명령어가 자, 버스라는 데이터와 명령어를 장치 간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스를 통해서 레지스터에 명령어가 임시 저장이 됩니다. 명령어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도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도 있습니다. 자, 명령어가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 이 명령어가 컨트롤 유닛에 의해서 저 제어 장치에서 해석이 됩니다. 제어 장치에서 해석이 된다. 디코드 된다는 거죠. 그 해석에 따라서 ALU에서 실행을 하거나 저장을 하거나 하는 명령어가 실행이 됩니다. ALU에서 실행이 되고 그 결과가 다시 레지스터, 데이터 레지스터입니다. 데이터가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요. 이것들이 계속 그 다음 명령어가 또 버스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해석이 되고 하는 과정을 반복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에 로딩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할 때 명령어와 그리고 데이터들이 주기억 장치 특정 영역에 로딩이 돼서 하나씩 CPU에 전달돼서 실행이 됩니다. 자, 복잡한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컴퓨터의 일반 구조입니다. 자, 우리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 장치가 있죠. 제어 장치와 메모리 그리고 산술 논리 장치, 다음에 주기억 장치, 입출력 장치 이렇게 전체 버스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잡한 부분까지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CPU에서 명령어가 해석이 된다라는 거, 주기억 장치의 기계 코드, 이진수로 되어 있는 코드가 실행되는 과정을 간략히 스케치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 자, 우리 파이썬에서 1 더하기 2를 했다고 합시다. 1 더하기 2. 파이썬에서 1 더하기 2 하면 3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향후에 파이썬 시작하기 차시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CPU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주 간단한 CPU. 이렇게 8개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CPU라고 합시다. 자, 우리 실제 CPU는요, 100개 이상의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심플 CPU는 이렇게 간단하게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의되어 있는 그런 CPU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렇게 8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진수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는 기계어 코드라고 합니다. 기계어 코드. 기계어. 그리고 이렇게 기계어 코드를 심벌로 다시 재정의한 것을 우리는 어셈블리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000은 메모리에서 여기 ACC라고 하는 이것은 그냥 레지스터라고 합시다. 레지스터. CPU 안에 있는 작은 레지스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덧셈을 여기에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덧셈이 되는 그런 레지스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적기. 그리고 메모리에서 값을 레지스터에 로딩, 읽어오는 거.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거. 스토어, ST, 스토어. 다음에 산술, 연산,
덧셈만 가능한 지금 심플 CPU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메모리에 있는 것을 ACC라는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서 즉 누적을 한다는 거죠. 누적, 어큐뮬레이터 누적을 시켜준다. 자, 레지스터에 있는 것을 또 누적시켜준다. 그리고 input 하는 명령어, output 하는 명령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기계 코드로 만들면, 자, 미리 이 심플 CPU 가지고 기계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뭐냐면 무엇.exe에 해당되는 거죠. 코드화한 거죠. 기계 코드입니다. 기계의 코드입니다. 자, 지금 뭔가 뭐 암호화되어 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고급어에서 파이썬에서는 1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에 이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이렇게 로딩이 되었습니다. 로딩이 되었어요. 그럼 첫 번째 명령어가 110이죠. 110입니다. 그럼 110이라는 명령어를 보면 인풋해라, 입력 장치로부터 입력을 받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입력받아서 여기 작은 레지스터, CPU 안에 작은 레지스터에 accumulator라는 레지스터에 로딩을 해서 저장을 해라 라는 명령어가 110입니다. 110. 그래서 내가 1을 입력했습니다. 그럼 버스를 통해서 여기에 레지스터에 이진수로 만약 8비트를 쓴다 그러면 1이 로딩이 되게 되는 거죠.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어가 이렇게 두 번째 명령어가 이제 CPU에 전달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어는 보니까 010이더라. 010 저장을 하라는 것이다. 어큐뮬레이터의 내용을 메모리 X에 저장하자. 그러니까 현재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 00110 자, 이렇게 주소가 다 붙어 있는 거죠. 00110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하자. 자, 그 다음에 또 input 명령어입니다. input해서 또 2를 입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2가 또 accumulator에 2라는 것이 표현이 됩니다. 작은 레지스터에 표현이 됐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명령어를 또 가져오죠. 다음 명령어는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add 메모리 X에 있는 걸 갖다가 accumulator에 가져와서 누적을 시켜라. 자, 현재 여기 2라는 값이 accumulator에 들어가 있죠. 앞에서 보면 2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기존에 여기에 있던 이 메모리에 즉 00110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레지스터에다 현재 010이라는 2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것에다가 누적을 시킵니다. 하면 레지스터는 그 덧셈의 결과 11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111 마지막 명령어입니다. 111 해서 출력을 하자 하면 모니터에 3이라는 것이 출력이 된다. 자, 좀 난해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기계 코드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이 기계 코드 코드화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향후에 이제 이 부분을 우리는 파이썬 인터프리터로 파이썬 인터프리터 해석기로 기계 코드로 만들어서 이제 실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굉장히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간략히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자, 메모리에 로딩이 되고 그것이 CPU에 해석이 되면서 또 그 결과는 또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 네, 심플 CPU에서의 동작 과정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자, 핵심은 CPU가 알아먹는 명령어들을 여기 명령어 셋이라고 합니다. 명령어 셋입니다.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얘기하죠. 현재 8개, 심플 CPU 8개였습니다. 실제 우리 퍼스널 컴퓨터 같은 경우는 100수십 개의 명령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이 명령어 집합으로 1 더하기 2를 두 수를 입력받아서 연산하는 이 코드. 자, 이게 프로그램이죠. 뭐.exe로 되어 있는 뭐.exe 실행 가능한 파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뭐.exe가 이런 형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겠죠? 기계 코드를 명령어를 쭉 다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동작되는 과정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만 이렇게 기계 코드를 작성할 수 있죠. 자,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제어해야 된다거나 하는 부분 분야에서 아직 기계어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기계어라기보다는 이런 이제 심볼화해서 뭔가 명령어를 자 이렇게 하나의 심볼화 해가지고 심볼화해서 표현한 것을 우리는 어셈블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계어를 어셈블리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코딩하는 것이 편리하죠? 쉽겠죠? 기계 코드로 바로 하는 것보다. 자, 이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이것을 실제 우리는 기계 코드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기계 코드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어셈블러라고 합니다. 어셈블러. 그래서 어셈블리어라는 언어가 우리 탑 10에서 아직 가장 많이 쓰는 언어 중에 1위가 파이썬이고요. 9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기계 제어를 위해서 어셈블리어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어셈블리어를 가지고 코드화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만, 즉 하드웨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만 코드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1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이제 우리 고급어입니다. 파이썬, C, 자바 같은 이것이 기계 코드로 바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코딩 시작하기 그리고 파이썬 시작하기에서 이런 고급어 문법을 배울 겁니다. 자, 이상으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는 중앙 처리 장치죠. CPU. 자, CPU는 컨트롤 유닛, 제어 장치, 다음에 산술 논리 장치, 그리고 레지스터, 작은 CPU 안에 있는 작은 메모리입니다. 고속의 작은 메모리입니다. 여기는 명령어,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누적기 뭐 이렇게 그 메모리에는 값을 넣으면 기존에 있는 값하고 다시 입력된 값이 누적이 되는 어큐뮬레이터, 뭐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고 이런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이 돼서 명령어를 해석하고 실행하고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핵심이 되는 장치이죠. 그리고 가장 또 핵심이 되는 장치가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에 명령어와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즉 로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PU에 전달이 되고 라이트 되고 또 그 다음 명령어 전달되고 라이트 되고 전달되고 라이트 되는 이 과정을 반복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주기억 장치에 반드시 로딩이 되어야 한다. 로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딩을 할 때 데이터를 표현하거나 또는 변수를 선언한다. 자, 나중 차시에서 하는데요. 한다는 의미가 메모리에 그 어떤 특정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기계 코드나 어셈블리를 하게 되면 아까 AS처럼 직접 주소를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주소를 넣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런 변수명에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변수 파트에서 하게 됩니다. 그 이진수로 작성된 프로그램 우리는 기계 코드라고 합니다. 이진수로 작성된 프로그램 기계 코드고요. 기계어 코드입니다. 일단 기계어 코드를 심볼화한 것을 우리는 어셈블리어 코드라고 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간단한 퀴즈로서 다시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을 스케치해 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하드디스크나 SSD죠. 있는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로딩이 됩니다. 자, 우리는 바탕화면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데이터 파일을 즉 클릭하면 운영체제라는 것이 그 해당되는 연결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죠. 자, 그 다음 이것은 운영체제가 해주는 것입니다.
실행되는 과정이. 그래서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것을 운영체제가 주기억 장치에 로딩을 합니다. 탑재를 해주는 거죠. 예전에 초기의 컴퓨터에서는 사람이 오퍼레이터가 직접 로딩을 했습니다. 자, 지금 운영체제가 그 편리성을 부여한 거죠. 그래서 로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의 첫 번째 명령어가 중앙 처리 장치의 명령어 레지스터에 로딩이 됩니다. 자, 이 과정 우리는 패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음 명령어가 제어 장치에 해석이 되고요. 해석이 되는 동시에 또 두 번째 명령어가 명령어 레지스터에 패치가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파이프라이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CPU를 쉬지 않게 하는 거죠. 자, 산술 논리 장치에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고 그 실행된 결과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저장합니다. 실행하면 이 실행 자체에 저장해라, 아니면 덧셈 해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겠죠. 그래서 실행되면 마찬가지. 실행이 되면서 해석기에서는 또 그 다음 두 번째 명령어가 해석이 되고, 그와 동시에 세 번째 명령어가 또 레지스터에 패치되고, 이렇게 계속 파이프라이닝,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는 형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자, 주기억 장치에 있는 것에 해석이 되고, 그것을 그 데이터 결과를 결국 나중에 중앙 처리 장치에서 실행되고 해석이 되고요. 해석되고 실행되고, 그다음 주기억 장치에 그 값들이 저장이 된다. 자, 이 과정이 이제 코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즉, 실행 중이다라는 얘기는 프로그램이 주기억 장치에 탑재가 되어 있고, 그 주기억 장치의 명령어가 CPU에 실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실행 대기 중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다. 그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프로세서라고 하고요. 이진수로 표현된 프로그램 또는 코드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기계어 코드라고 하죠. 머신 랭귀지, 머신 코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플화해서 코드한 것을 우리는 어셈블리어 코드라고 합니다. 자, 어셈블리어 코드로 작성한 것을 어셈블러라는 해석기로 기계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네, 이상으로 2차 시 컴퓨터 구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